같이 말씀을 계시록 6장 12절인데 저기 잘못 나온 것 같은데 계시록 6장 12절로 17절 같이 말씀을 합동합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득이 서리요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으로 천체계 현상과 전염병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징조 첫 번째 날에는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본 종말의 징조를 보았고, 두 번째 날에는 전쟁과 자연 재난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를 지난주에 또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천체계, 하늘의 별들이죠, 별들. 천체계 현상과 전염병을 통해 본 종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누가복음 우리 읽었던 것처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그랬죠. 1월 성신이 뭘 말합니까? 1은 날일, 태양을 말하죠. 월, 달을 말하죠. 성, 별, 성자. 그런 모든 것들에 징조가 있을 것이다. 어떤 이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하늘의 권능들이 26절에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하늘 전체에 어떤 아주 어떤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계시록 6장에 보게 되면 이제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가 까맣게 변하고 온 달이 피같이, 이게 달이 하얀데 피같이 이렇게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혔는데 이게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직 익지 않은 때도 불구하고 태풍 때문에 막 우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별들이 막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이렇게 떠나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는 이런 천체계가 이상 징후가 생길 것이라는 거죠. 첫 번째 종말의 징후가 천체계가 이상이 생긴다. 이상 징후 1번. 천체계 이상 징후. 또 계시록 16장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16장 8절 9절 보면 말씀과 찹독합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로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제 대접 재앙 때인데 이 재앙 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태울 것이다. 해가 우리를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오는 것이, 이게 해가 너무 온도가 뜨거워지든지 해가지고 사람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태양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일이 태양의 어떤 변화, 온도 변화죠. 태양이 정확히 몇 천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 온도 변화가 있게 될 것인데 이제 1994년 5월 14일자 그 썬데이 포스트지라는 그런 미국 어떤 과학 잡지에 태양이 식어간다 이런 제하에 기사가 났습니다. 태양이 식어간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은 호주의 어떤 천문학자 리차드 블리세라는 그런 천문학자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 태양의 온도가 약 6,000도였으나 최근 수년간에 5,200도로 식어졌다고 합니다. 이때는 평균 6,000도인데 5,200도로 식어졌으니까 아무튼 많이 뜨거우면 지구도 여름날은 더 뜨거울 것이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자외선이나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이 많고 식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더 추워졌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식어졌다 이렇게 해서 1994년도에 이렇게 해서 어떤 이상 증세가 생긴다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1년 뒤에 1995년 2월에 SBS 우리나라 방송에서 과학자들을 어떤 천문학자들 연구를 통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그랜드 크로스 현상에서 이제 그랜드 크로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큰 십자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십자가 모양. 우리 같이 큰 이렇게 이 모양의 그런 그랜드 크로스 그런 어떤 이 현상을 통해서 태양 표면 활동이 20% 증가했다. 그렇게 태양 표면 활동이 증가했다는 것은 태양 표면은 어떤 활동입니까? 활동이라는 것은 불덩어리들. 막 태양이 불이 막 일그리거리는데 20%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화로에 이제 불이 있는데 우리 여기 난로가 불이 이 정도 뜨거운데 20%가 더 막 불길이 활활 솟아오른 거예요. 이렇게 그냥 잠잠한 것이 아니라 20%막 불길이 확 올라온 거죠. 이렇게 불길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더 이제 쉽게 말해 더 뜨거워진다는 거죠. 1년 뒤에 이렇게 이제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다시 태양이 이렇게 막 변한 것을 지금 과학자들이 보고 놀라서 발표한 겁니다. 발표한 거죠. 태양이 이렇게 자꾸 변함없이 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걸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당장에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태양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다. 태양 믿지 마라. 뭐 이런 말도 되겠습니다. 태양이 항상 너희에게 그렇게 따뜻하게만 해주고 해를 안 끼칠 줄 아느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것도 태양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랜드 크로스 현상이라는 것은 이 프랑스 천문학자였던 모르스 샤틀랑이라는 이 박사가 그 2000년대 그 정확한 일자를 이제 제시는 못하겠지만 그 2000년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말하죠. 그 세계에서 태양계 행성 그 9개가 태양계 행성이 9개가 뭡니까? 우리 지구도 포함됩니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이런 어떤 9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도는 행성들 이게 태양계 행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지구도 행성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 9개 행성이 태양이 한가운데 있고 이게 다 이제 각기 공전 주기가 다르니까 이런 십자 모양으로 딱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될 날짜가 있다. 그때에 태양 표면이 굉장히 그 가장 20% 이상 증가해갖고 불길이 활활 타오를 것이다. 1000도 같으면 20도 같으면 1200도가 되는 것이고 6000도 같으면 뭐 7200도가 되는 것이고 확 올라가는 겁니다. 온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태양 표면의 활동이 20% 증가돼서 지구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날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1, 2%가 아니고 20% 열기가 확 뜨거우면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온도가. 지구 온도가 1, 2도 차이만 해도 엄청나고 이 온도가 문제가 아니라 태양 표면 활동이 이렇게 되면 자외선이 굉장히 세져 버립니다. 자외선이. 우리에게 있는 유효한 그 가시광선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만 세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시광선 외에 있는 것을 자외선, 적외선이라고 그러죠. 엑스레이식 적외선 큰일 나잖아요. 쬐면은. 적외선, 자외선. 우리가 빛이라는 것이 보는 것이 가시광선에서 빨주, 노초, 파남보에서 이 7가지 이 무지개 이 색깔이 빛이 나누면은 가시광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빛 그것은 7가지 무지개 색깔이거든요. 이게 하나가 돼서 빛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프리즘이라는 그 유리를 갖다 통과시키면 쫙 가시광선이 7가지 빛깔이 나오죠. 프리즘으로. 이게 빛이 분리가 돼서. 빨주,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쬐어도 저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그 빛을 쬐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 그게 가시광선이에요. 그러나 가시광선 옆에 있는 빨주, 노초, 빨간색 박혀 있다고 해서 빨간 적자를 써서 적외선. 빨주, 노초, 파남보, 보라색 박혀 있다고 해서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과 적외선이 사람 몸에 쬐면 죽습니다. 피부암에 걸리든지 죽어요. 이게 들어오면 안 돼요. 이게 어디서 걸러지느냐? 오존층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오존층에서. 오존층이 전부 적외선, 자외선은 밖으로 튕겨버리고 우리 안으로 뭐만 하나님께 통과시키겠느냐? 오존층을 통해서 가시광선만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인간에게, 짐승에게 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오존층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얇아져가지고 뭐 오존층이 뚫어진다, 찐다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20% 태양이 활동이 증가해버렸다? 그럼 이 자외선, 적외선이 그 세기가 지금의 세기는 20%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존층 파괴된다는 이야기죠. 뚫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재앙인 겁니다. 그것은. 근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게 뭐 그냥 추리가 아니고 과학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딱 그 크로스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기가 정확한 연월시 정확하게 2000년대 어느 시점에 딱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보게 되면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20절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달이 무슨 색깔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흰색 아닙니까? 흰색. 근데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피가 된다면 빨개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이 빨개질 수가 있지? 또 계시록 6장 12절에도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해는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달이 어떻게 피같이 빨개지지? 그런데 이런 일이 이미 징후를 보였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2007년 8월 21일자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다른 신문에도 기사가 났을 것 같은데 붉은 달이 뜬다. 이런 제목의 기사에 2007년 8월 28일 오후 6시 52분부터 8시 23분까지 개기월식 현상으로 인해 붉은 달이 뜨게 될 것이다 해서 실제로 붉은 달이 뜬 것을 사진을 찍어내서 신문에 실었습니다. 칼라로. 빨개요, 달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되는 걸 보여줬습니다.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4장 29절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맨 마지막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거요. 별들이. 뭘 별이라고 합니까? 화성, 금성, 목성 이런 그런 것들 다 별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로 보여요. 별. 지구도 하나의 별이죠. 저 다른 행성에서 보면 별이죠. 그럼 별들이 이 지구상으로 떨어진답니다. 아니 진짜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는가? 자, 1998년 3월 13일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에서 이런 제목의 기사를 냈어요. 소행성 지구와 30년 후에 충돌. 신문 제가 다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것만 제가 이제 추리거든요. 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카더라 통신들 말고 권위가 있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곳, 언론 기사 같은 것만 제가 이야기를 지금 다 지금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소행성 지구와 삼지연에 충돌한다. 1998년도에 그런 내용은 국제천문연맹, 국제천문연맹, 천문학자들 모이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천문연맹이 1997년 XT11 행성이 2028년 10월 27일 오후 3시 지구와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8년. 그때 당시에 그 위력이 그 충돌하게 되면 이 1997 XT11이라는 행성이 그 떨어지면 그 위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200만 배라고 합니다. 200만 배. 한 나라 정도는 없애버리는 거죠. 행성이 떨어지면. 한 나라가 몇 나라가 되겠죠. 그걸 이미 한 과학자도 아니고 일개 한 사람의 과학자도 아니고 국제천문연맹에서 발표한 겁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기사가 보도가 됐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잖아요. 충돌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과학자들이. 2036년 또 이런 그 소행성 지구와 충돌, 이것도 2010년 1월 1일자 국민일보에 기사가 난 겁니다. 2036년에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을 한다. 이것도 다른 소행성이에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 나사 우주항공 나사에서 2029년 4월 13일에 소행성 아포시스라고 하는 그 아포시스가 지구 통신 위성보다 가까이 스쳐 지나갈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스쳐 지나가서 그 충돌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 러시아 천문학자는 지구와 충돌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확률이 37분의 1. 37분의 1 확률이고 그래서 부딪힐 확률이, 충돌할 확률이. 그리고 이제 이 2036년에는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사이 태평양에 아포시스가 충돌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 나사에서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아포시스라는 그 행성의 직경이 240m 정도 크기랍니다. 직경이. 그런데 그게 아마 4,500만 톤 정도 되는 무게고, 근데 이것이 이제 지구와 직접 정면 충돌할 확률을 여기서는 더 낮게 잡았습니다. 250분의 1. 250분의 1. 그러니까 정확하게 부딪힐지 스쳐만 지나갈지는 확실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정면 충돌할 확률이 소련에서는 37분의 1로 보고 미국 나사에서는 250분의 1로 본다는 것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딪히고 안 부딪힌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겠지만 성경 말씀대로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냥 뭐 성경에서 무슨 봉사 문고리 잡기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 던져놓은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뭐 작은 어떤 행성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작은 것들은 말더라도 중요하게 그런 일들이 지금 있고,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3장 10절 12절 보면 같이 말씀 또 합독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천체계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늘의 징조가 이상에 의해서 진짜 마지막 끝이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 별들이 떠지고 막 하늘이 뜨거운 체질에
이게 풀어질 것이다. 이게서 이 체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풀어진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체질이란 말은 그 성경 원어는 이제 스토이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스토이코스란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어떤 순서적인 것, 체계적인 것. 쉽게 말해서 체질이 풀어진단 말은 아까 제가 수금, 지화, 목토, 철의 명, 태양계 행성을 말했죠. 우리 지구가 지금도 안전해 있는 것이 뭡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9개 이 행성들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순서에 의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태양 주위로 자전하면서. 이게 각도를 0.001도만 틀리게 이렇게 공전을 해도 수천만 년을 도니까 돌다가 조금 들면 이제 옆에 있는 수성과 지구 바로 앞에 있는 그 수, 금성과 지구와 화성이 가까이 있는데 금성과 지구가 부딪힐 수도 있고 왜? 바로 옆에가 있으니까, 뒤에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돌아야 돼요. 먼 거리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똑바로 0.001mm도 안 틀려야 반드시 그 앞으로 가지. 조금씩 틀려봐요. 그럼 가면 쪼리 빠져버립니다. 이제 똑같아요. 이 도는 궤도가 똑같아야 돼요. 이게 대단히 체계적이고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이 태양계를 구성해서 지구를 붙들고 계시는데 공전하고 자전하고 그런다고 했으면 도는 힘이 이렇게 도는데 우리가 원심력에서 튕겨져 나가버릴 건데 이게 지구에는 뭐가 있습니까? 만유인력이라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붙잡아주는 힘이. 그것과 튕겨져 나가는 힘과 딱 제로 포인트가 되니까 우리가 아무 이상 없이 사는 겁니다. 이게 차이가 조금만 나면 튕겨져 나가버리든지 지구에 만유 이렇게 끌어당겨버리니까 인간이만 납작해져 버리든지 못 사는 거예요. 압력 때문에. 그래서 과학에서 온 우주 만물에 그렇게 미국에서 나사에서 우주 항공서 띄우면서 어디를 가도 물도 없고 생명체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죠. 생명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있는데 지구같이 돼 있어야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체계가 돼 있는데 이 체계가 이 스토이코스가 불에 타서 하나님 심판으로 하늘이 불에 타서 깨져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행성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서 절대 부딪힘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끊어져 버리니까 하늘의 별들이 막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천체가 정신이 없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져 버린다. 그런 질서가 없어져 버린다. 풀어져 버린다. 풀어진단 말이도 묶여진 것이 다 풀린다는 뜻이거든요. 딱 묶여진 뭔가 체계에서 딱 잡혀져 있었는데 이게 딱 끈이 끊어져 버리니까 따라라고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체계가. 지금 그 표현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게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고 과학자들에 의해서 계속 그런 징조들이 보인다는 거죠. 천체가. 그 유명한 허블만 원경 다 이렇게 봐가면서 봤을 때. 그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이 없는 줄 알겠느냐? 있다. 그 이야기죠. 성경에만 있고 그런 징조가 과학적으로 전혀 증명이 안 되냐? 증명된다는 거죠. 지금 그런 일들이 징조들이 보이고 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뭐 수십 년만 전만 하더라도 과학이 발달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늘에서 별 떨어진다고 이거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상상을 안 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것을 한시라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은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 왔고 두 번째로 징조 말하는 이제 전염병이죠. 전염병. 천체계 이상 징후가 이제 그 징조로 보여요. 그 다음에 전염병. 계시록 6장 7절 8절 보면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이미 청황색 사망인을 상징하는 청황색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등장해서 이제 세상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이 청황색 말,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천사들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시작하는데 심판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 4분의 1을 멸해버릴 수 있는 권세를 얻어가지고 하는데 검과 흉년, 이미 검은 전쟁, 흉년 지난번에 다 이야기했죠. 흉년 기근 다 이야기하고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이렇게 사망은 이제 전염병을 이야기해요. 전염병, 질병으로 인해서, 언욕으로 인해서 그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말씀하죠. 이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피부에 와닿아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데 사망 숫자로 보면은 사실 이런 말씀 같이 그렇게 무서워 그럴 정도는 아니죠. 이미 2005년 11월 23일자 신문에 한겨레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죠. 여기서 에이즈 환자가 4천만 명이 넘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4천만 명이 넘었답니다. 4천만 명. 요즘에는 왜 에이즈 말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에이즈의 근원이 동성애에서 대 80, 90%가 발병을 하거든요. 인권 문제로 말 안 하는 겁니다. 동성애 때문에 말 안 하는 거예요. 에이즈 말하면 바로 연결되는 것이 지금 동성애자들이에요.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이게 가짜라면 제가 이 말한 것도 유튜브에 나가면 나는 큰일 나죠. 누가 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신문에가 보도가 됐고. 동성애가 온상이에요. 다른 데도 되지만 동성애가 뿌리가 돼서 지금까지 나왔던 겁니다. 확산이 됐던 거예요. 왜 말 안 넣냐? 이렇게 4천만 명이 넘어갔는데 심각한 질병인데 인권 문제가 딱 부딪혀본 거예요. 동성애 문제하고. 말 안 넣은 거예요. 그게 2005년도에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2006년 5월 17일자 국민일보에는 그 인디펜던트라는 그 과학 잡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 2080년까지 6,7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 말라리아가 선진국에는 그렇게 없는 병인데 아프리카 이런 데는 지금 많거든요. 근데 2080년 6,700만 명이 말라리아로 사망할 거랍니다. 전염병이 극심한 거죠, 지금. 선진국은 그나마 나은 거예요. 과학이 발달이 의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에 가면 이제 선진국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전염병은. 과학으로 안 되니까. 의학으로 안 되니까. 또 2008년 4월 7일자 국민일보에 보면 말라리아 발병지 확산 우려가 현실로 경복해진 열대성 질병 해가지고 이제 이 발병지가 말라리아가 옛날에는 아프리카나 그 일어난 지역이 있었는데 확산이 돼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그 이제 경고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질병이 나오고 또 이제 제가 연도 순서대로 제가 기사를 이야기해 드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동물이나 자연계들도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통해서 이 생태계가 변해버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진 겁니다. 짐승이 못 살면 사람도 못 삽니다. 짐승이 못 사는 세계는 사람도 못 살아요. 개구리 죽고 메뚜기 죽고 벌 죽어버리고 사람 못 삽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게 2008년 4월 14일자 국민일보. 지구 온난화로 동물들도 적응할 시간이 없다. 지구 온난화 너무 온도가 빨리 올라가 버리니까 이 동물들이 거기를 위해서 철새와 개구리 등이 병에 노출되고 죽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저께도 무슨 수온 변화로 어디 강해산가 호세인가 떼거리로 막 그 물고기들이 수천만 마리가 막 죽어서 붕붕 떠 있고 또 어디 가니까 어디에서 고래가 갑자기 떼죽음을 돼 있고 계속 그런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인이 불명하다 지금. 정확한 원인은 모르겠다.
정확한 원인을 모르겠다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환경오염이죠. 딱 하나 때문이 아니라 이유가 없는 떼거리로 막 짐승들이 죽는 거예요. 뒤집어져 배를 허옇게 뒤집어졌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 수만 마리가 막 한꺼번에. 어떤 때는 그 뉴스 보면은 고래가 다 해변 깔아갖고 막 자살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자살. 그러니까 TV에 나오던가요. 그 뉴스 막 고래들이 나와서 해변에 지어도 살아야 물속에 들어가야 살지. 근데 계속 해변에 기어 나온 거 이 고래들이 사람들이 막 밀어서 넣으려고 그럼 또 나와버리고 또 그래서 죽고. 왜 얘들 왜 이렇게 오지금 돌고래들의 자살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가 보도가 된다니까요. 대체 이런 일들이 왜 막 일어나냐? 그게 이제 이런 모든 영향이라는 거죠. 그런 마지막 때. 그 다음에도 2008년 5월 2일자 한겨레 신문을 보게 되면 이 진화하는 조류독감, 바이러스. 그래서 이 조류독감이라는 것은 뭐가 병든 것이 조류독감입니까? 오리와 닭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처음에는 이 오리와 닭에 있는 AI라는 이 전염병이 이 조류독감이 인간에게는 관계가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고 인간에게도 전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 기사를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2008년 5일자 AI로 전 세계 239명 사망. 그러니까 이 조류독감인 것이 오리들끼리 닭들끼리 조류들끼리 이렇게 새들끼리 지그들끼리 해서 사람과는 관계가 없이 지그들끼리 전염병 지그들끼리 죽을 줄 알았더니 그 닭을 키웠던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걸려버린 거예요. 사람이 새가 아닌데.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239명이 죽었는데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뭘 두려워해요? 만약에 사람하고 이 조류독감이 내가 오늘 걸렸어요? 걸렸는데 내가 내 차한테 또 옮겨버린 거예요. 사람과 이게 전염이 된다면 이거는 인류에 되게 큰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보장 못하죠. 언제 그렇게 될지.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지금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2008년 1월 1일자 국민일보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다. 기후변화 이 속도로 가면 30년 안에 모든 생물종의 30%가 멸종이 된답니다. 30%. 100마리 같으면 30마리. 엄청난 거죠. 지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뭐 오리 폐사시키고 닭 폐사시키고 오는데 그거 다 퍼센트로 잡아야 몇 퍼센트 안 돼요. 전체를 따지면. 근데 30%가 없애버린답니다. 30%. 그것도 모든 생물이 개, 돼지, 소, 닭 할 것 없이 곤충이나 모든 생물적이 할 것 없이 그렇게 멸종을 한다. 멸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고하고 2009년 1월 19일자 주간조선에서는 신종, 변종, 전염병이 진화한다 해갖고 병이 진화한답니다. 전염병이. 이게 그냥 병이 오늘날 독감도 그러잖아요. 옛날 독감하고 지금 독감하고 같습니까? 옛날 독감은 콜록콜록하고 열 좀 나고 몸살 좀 많고 그건 끝나요. 지금 독감은 사람 죽입니다. 미국 독감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미국 독감으로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죽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전염성은 약한데 훨씬 더 많아요. 독감 죽이는 독감입니다. 지금 옛날같이 몸살 앓고 그걸로 안 끝나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진화한다. (2009년 3월 6일자에도 시사전에서 비슷한 내용 전염병이 진화한다. 집중 보도를 했고 또 2010년 10월 1일자 국민일보에서는 뭐라고 있느냐. 모든 약내성 가진 신종플루 발견. 신종플루라는 이 박테리아 이 세균이 모든 약 항생제 어떤 약으로도 안 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신종플루가 발견됐다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는 전염병이 돼가지고 돌면 약 써도 안 듣습니다. 약이 모든 백약이 무효가 되는 겁니다. 죽어야지. 그게 병 걸리면 이제는. 그런 어떤 것이 발견됐다. 그게 보도를 했고 2010년 8월 13일 날 국민일보 항생제 말 안 듣는
슈퍼바이러스 출현. 항생제가 안 들어버려요. 그런 슈퍼바이러스가 나타났다. 항생제에서 여기 죽어야 되는데 세균이 안 죽어버리는 거네. 이게 나타났다. 슈퍼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말 안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가 왜 문제입니까? 코로나가 이거 독감 바이러스거든요. 감기 바이러스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 근데 이게 변종이 돼가지고 감기의 어떤 항생제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버립니다. 코로나는 뭘로 우리가 코로나가 감기 증상하고 똑같거든요. 비슷하거든요. 목이 아프고 열나고 막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뭐가 문제냐? 독감 예방주사 맞고 나사버리면 상관이 없죠. 약 먹으면 나오면 괜찮은데 이 코로나는 안 들어버려요. 약이 안 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코로나냐? 내가 일반 독감이냐? 내가 몸이 아프면 먼저 약부터 먹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감기약 먹고 독감약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으면 이 코로나가 아니다. 왜? 약이 들으니까. 약 먹어도 전혀 안 들어버리더라. 그러면 코로나예요. 그것은. 그게 코로나입니다. 안 들어버리니까 코로나예요. 안 들어버려요. 이제는. 안 듣습니다. 그래서 2012년 2월 20일자는 또 국민일보에서 뭐라고 나왔느냐. 유럽 가축 괴 바이러스 확산. 이건 병명이 알려져. 괴 바이러스 확산됐고 가축들이 유럽에 있는 그 젖소 같은 것들 많이 키우잖아요. 떼죽음 당합니다. 떼죽음. 이때 당시에는 지금 원인이 밝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는 2010년이니까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2012년 5월 4일자 조선일보에는 이런 내용이 인류 대재앙 변종 조류독감 바이러스 미 정부까지 논문 공개 막아. 무슨 말이냐? 이 변종 바이러스, 이 조류독감이 새들끼리만 걸린 줄 알았더니 사람에게도 옮겼잖아요. 이게 변종이에요. 변하지 않은 것은 지들끼리만 옮기면 끝나는 거예요. 새만 죽이면 돼요. 닭하고 오리만 살처분하면 되는 거. 인간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변종이 돼갖고 사람에게도 옮겨서 360몇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발전해갖고 사람간도 옮길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발견돼갖고 의학자가 논문을 발표했어요. 사람에게도 전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인류가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까지 닭을 살처분하고 오리를 살처분했듯이 사람도 살처분해야 될 때가 올 것이다. 왜? 다른 사람이 살라고. 왜 지금 살처분합니까? 어떤 농가에서 오리가 자기들끼리 걸려갖고 한두 마리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 주위에 있는 것들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왜? 더 이상 안 퍼지게 하려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류독감의 AI는 사람이 옮겼으니까 이게 사람 간에 전염이 된다면 새들끼리 옮긴 거하고 똑같다. 그러면 광주에서 걸렸다. 광주 사람 다 죽여서 없애야지 다른 지방에 살아요. 살처분해야 됩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이 죽어. 그러니까 인류 대재앙이라고 경고하는 논문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미 정부에서 이게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당장에 당의 정부가 그랬든지 표하고 역량도 있고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이 있으니까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려. 그게 이제 다른 언론을 통해서 이게 터져 나와버린 거죠. 조선일보에 보도한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인류 대재앙 변종 AI 바이러스 미 정부까지 논문 공개를 막았다. 정부가 몸되게 막았어요. 다음에 2012년 5월 18일 조선일보에 야생동물 20%가 브루셀라라는 세균에 감염이 되어버렸다. 또 2014년 7월 30일 국민일보 치사율 90% 최악 에볼라 바이러스 서아프리카 확산. 우리나라도 에볼라 들어왔었잖아요. 다행히 초반에 잘 막았죠. 그런데 이것은 감염률은 약한데 걸리면 치사율이 90%입니다. 10명 걸리면 9명이 죽어요. 9명이. 그게 이제 서아프리카를 통해서 계속 다른 나라도 다행히 다른 나라 의학이 발달돼 갖고 선방해서 막았죠. 그 다음에 2015년 6월 3일자 조선일보 메르스 전염병 확산. 우리나라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메르스. 그것도 치사율이 30-40%가 넘어요. 메르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 2020년 7월 27일자 조선일보 코로나 팬데믹 하루 환자가 28만 명이다. 이게 2020년도에 하루 확진자가 28만 명. 세계적으로. 이제 막 초반기에 들어갔고 이제 이때 코로나로 이제 팬데믹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WHO 그때서야 인정을 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던 와중에 바로 작년입니다. 바로 작년 2021년 3월 6일자 조선일보에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의학자들이 모든 저명한 세계 과학자들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갖고 뭐라고 발표를 했느냐. 이 사람들이 위험한 바이러스, 그러니까 인간을 해치고 죽일 수 있는 바이러스가 약 50만 종 정도 되는 50만 종 밝혀진 것이 또 우리가 모르는 괴 바이러스 이런 것은 빼놓고 모르니까 놔두고 연구해서 아, 이게 이런 바이러스 코로나구나, 이게 메르스구나, 이게 에볼라구나 이렇게 밝혀진 그 종이 50만 종이라는 거예요. 50만 종. 50만 종인데 그 밝혀내서 이것의 원인 잡을 수 있고 길이 있고 그런 것은 0.2%밖에 안 된답니다. 50만 종 중에서. 다른 것은 우리 통제 못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게 확산되면 우리는 지금 통제할 방법이 없어. 약도 없고 뭣도 없어. 코로나가 왜 지금 힘들었습니까? 나왔는데 다행히 뭐 치사율이 뭐 30%니 90% 이건 아니었지만 몇십만 명 중에 몇십 명 혹은 몇백 명 이렇게 죽고 그 정도의 치사율이었지만은 그러나 전염력이 엄청 강해요. 그러나 저번에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전 세계가 공황에 빠져버렸습니까? 약이 없으니까. 백신도 없고 뭐 약이 없었잖아요. 초반기에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 확산을 갖다가 그냥 물리적으로 나가지 마. 집에만 있어. 되도록이면 그게 능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이제 백신 맞히고 아직도 치료제, 이제 치료제 개발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치료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아무리 병이 무서워도 치료제가 있고 백신이 있고 약이 있으면 뭐 얼마나 겁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질병이 99.8%가 전혀 지금 만약에 확산되면 방법이 없다 그 말이죠. 지금 방법 없다. 우리가 밝혀낸 것은 0.2%밖에 안 된다. 이게 과학자들 모여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한 겁니까? 앞으로 코로나 외에 또 다른 전염병이 올 것인가? 뭔 말하는 것이냐? 당연히 온다. 올 것인가 아니라 온다. 다만 언제 오냐 이게 문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뭐 올 것인가? 무슨 올 것인가를 말하느냐? 온다. 언제 오냐가 문제일 뿐이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올 수밖에 없다. 지금부터 우리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광범위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50만 종. 99.8%가 아직 우리가 대응할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 99.8% 50만 개에서 거의 50만 개 가까이 49만 9천 개 이상이 지금 전혀 대비할 방법이 없는데 어떤 놈이 어떻게 튀어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떤 놈이 여기서. 그리고 똑같은 코로나 상황이 또 생긴 거죠. 그나마 코로나같이 약하면 다행인데 만만한 놈 같으면 괜찮겠는데 센 놈이 와가지고 덤벼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전염병이 성경의 내용들 언역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마지막 때가 이것이 이제 심각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3분의 1이.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신 말씀은 허언이 아닙니다. 그냥 놀래시켜주고 너 그냥 한번 내가 겁 한번 주려고 그런 말씀 아닙니다. 반드시 성취되어질 말씀입니다. 반드시. 그런 이런 말씀들에 의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죠. 깨어 있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모든 것 환경이나 모든 것들이 지금 계속 종말 치닫고 있는데 이것을 지구가 죽어가고 있고 종말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짐승도 알고 자연도 아는데
인간만 부인합니다. 짐승도 알고 자연도 알아요. 짐승들이 위기의식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든지 어떤 변란이 있을 것 같으면 새들부터 도망다니고 쥐부터 도망가 버립니다. 알고. 병고가 뭔지 알아. 인간보다 훨씬 뭔지 압니다. 이미 생물 정도를 다 알아요. 자연계는. 아, 지구 때가 다 됐구나. 짐승도 알고 곤충도 알고 자연계도 다 알아요. 인간만 모릅니다. 아직은 살만해. 괜찮아.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교회가 지금 평안하다, 은혜. 아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면 지금 이럴 상황이 아닌데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요, 지금. 그게 모든 과학이나 현실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뽑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기사 내용이. 엄청나게 많죠. 많은 것들이 지금 정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부인합니다. 못 들은 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이며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며 그러니 너희들 깨어있어라. 만약에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를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 이런 하나하나 재앙이 우리에게 진짜 재앙으로 됐습니다. 깨어있지 않는 깨어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인을 쳐서 보호하시고 그 모든 것들 또한 견디고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제가 종말의 징조를 계속 말씀드린 것은 겁주고 협박하자는 것 아니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하자는 거죠. 지금은 더욱 힘써 모여서 기도할 때고 더욱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될 때고 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 받아서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될 때입니다. 안일에 빠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의 징조의 말씀들을 통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